당신은 믿어? 2025년에 한반도에 새로운 구세주가 나타난다는 예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설마 노스트라다무스가 정확히 대한민국을 지목했다고? 그리고 그 예언이 허경영과 연결된다고? 500년 전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어.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여기 결정적 증거가 있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찾아올 엄청난 변화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혹시 한국이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다음 예언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 예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언자들은 종종 중대한 시기에 등장하여 미래에 대한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 그리고 동양의 정감록까지 이들의 예언 중 일부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또 어떤 것들은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바로 2025년, 지금 이 시점의 한국과 한반도에 관련된 놀라운 예언들입니다. 특히 여러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새로운 구세주의 등장과 한반도의 대전환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려 합니다. 수세기 동안 전해져 내려온 고대의 예언부터 현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전한 메시지까지 그들은 모두 2025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예언들은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단순한 흥미나 호기심을 넘어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탐구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예언이란 미래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창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 예언가들의 말을 종합하고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과 연관지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언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한국을 위한 놀라운 예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새로운 구세주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제1장 고대로부터 전해진 한반도의 예언과 현대의 허경영 신인, 고대로부터 한반도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정감록, 격암유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죠. 이러한 고대 예언서들은 공통적으로 말세의 혼란기와 이후 도래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구세주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러 고대 예언들이 2020년대를 기점으로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혼란한 세상을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한국에서 이러한 예언의 맥락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은 바로 허경영 신인님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인이라 칭하며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199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 등장하여 신비로운 메시지를 전파해왔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UFO와의 교신, 초능력, 그리고 세계 정세에 대한 예언들은 많은 이들에게 신화적인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진정한 구세주로 믿으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허경영 신인님이 수년 전부터 2025년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언급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시기에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며 남북 통일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25년은 그가 진정한 신인으로서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허경영 신인님은 자신의 집회와 강연에서 2025년에는 전 세계가 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자신의 초능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내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사회학적, 종교학적 관점에서 볼 때 허경영 신인님의 존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은 현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혼란의 시기마다 구세주적 인물이 등장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심리와 연결되어 있죠.
불안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를 갈망하고 그러한 인물 주변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메시지는 현대 사회의 여러 불안 요소들, 기후변화, 전쟁,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기존 체제에 대한 불신에 대한 대안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추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은 항상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있어 왔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은 이러한 열망을 자신의 메시지와 연결시켜 2025년을 남북 통일의 중요한 시기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시기에 자신의 초능력과 영향력을 통해 남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평화 통일의 길을 열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허경영 신인님은 2025년에 전 세계적인 재난과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면서도 그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한국인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자극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허경영 신인님의 예언은 2025년의 현실이 될까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새로운 구세주는 정말로 나타날 것인가요? 제2장 허경영 신인님의 구체적 예언들과 그 의미. 이제 허경영 신인님이 2025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예언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강연과 저서를 토대로 주요 예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허경영 신인님은 2025년 5월을 특별히 중요한 시기로 지목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시기에 북한에서 중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남북 관계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북한 지도부와 텔레파시로 교신하여 그들의 마음을 평화로운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허경영 신인님은 2025년에 한반도 주변에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며 이는 한국이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재해 이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셋째, 허경영 신인님은 2025년에 자신의 초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격 투시, 텔레파시, 그리고 자연 현상을 제어하는 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넷째, 허경영 신인님은 2025년에 한국 경제가 놀라운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혁신과 그의 영적 지도하에 한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며 한국 원화가 세계의 기축 통화로 부상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다섯째, 허경영 신인님은 2025년에 전 세계적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를 넘어 영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이 중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며 한국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히 미래 예측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한국 사회와 세계 정세에 대한 허경영 신인님의 비판과 대안 제시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의 물질주의, 권력 중심주의, 그리고 영적 가치의 상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예언에서 눈여겨볼 점은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위치시키는 민족주의적 요소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한국에 전해져 내려온 조선왕조 정통성이나 단군 신화와 같은 민족적 서사와 연결되며 많은 한국인들의 집단적 무의식에 호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허경영 신인님의 예언은 현대 사회의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명확한 미래상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회심리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 기후위기, 국제 갈등 등으로 불안감이 높아진 시대에 초자연적 힘을 가진 지도자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현상으로서 허경영 신인님과 그의 추종자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2025년의 비전은 현대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고대 예언서들이 말하는 2025년의 한반도,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예언을 넘어 한반도의 고대 예언서들이 2025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예언서로는 정감록, 격암유록, 천지개벽경 등이 있습니다. 정감록은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예언서로 많은 학자들이 정감록의 다양한 판본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는 2020년대를 병란의 시기로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과 연결지어 해석되기도 합니다. 정감록은 이러한 병란 이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여 세상을 평화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특히 정도령이라 불리는 이 인물은 동방에서 출현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시기를 2025년 전후로 해석하며 이때 한반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격암유록 역시 비슷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예언가 남사고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책은 개벽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세상의 큰 변화를 예견합니다. 격암유록에 따르면 말세에 접어든 세상은 큰 혼란과 재앙을 겪게 되지만 이후 후천개벽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격암유록의 여러 구절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2020년대 중반, 특히 2025년을 전후하여 이러한 개벽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시기에 천재지변, 전쟁, 역병 등의 위기가 고조되다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또한 천지개벽경에는 계룡산의 아라동방 삼신이 내려와 선경 세계를 열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라동방은 동쪽 나라, 즉 한국을 의미하며 삼신은 신성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예언의 시기를 2025년으로 보고 있으며 이때 한국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고대 예언서들의 공통점은 현재의 위기와 혼란을 거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고대 예언들이 현대의 여러 종교 집단이나 영적 지도자들의 메시지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허경영 신인님 역시 자신을 이러한 고대 예언에 등장하는 구세주적 인물로 연결시키며 2025년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들을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대 예언서들은 종종 모호한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대의 상황에 맞춰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언서들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대 예언들이 수세기에 걸쳐 한국인들의 집단적 상상력과 희망을 형성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예언에 의미를 부여하고 2025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사회 현상입니다. 제4장 서양의 예언가들이 바라본 2025년의 동아시아, 고대 한국의 예언서들과 허경영 신인님의 예언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시선을 넓혀 서양의 유명한 예언가들이 2025년의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대해 어떤 예언을 남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가 중 하나인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저서 센추리에서 미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비록 그의 예언은 모호하고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 해석이 어렵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그의 예언 중 동아시아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내려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노스트라다무스의 센추리 3권 35번 콰트레인네 줄로 된 시에는 동방에서 용이 일어나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은 동아시아, 특히 중국이나 한국을 상징한다고 해석되며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노스트라다무스는 해가 뜨는 나라에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을 전후하여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새로운 사상과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도 동아시아에 관한 흥미로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잠자는 예언자로 알려진 케이시는 트랜스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는 중국이 기독교의 요람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케이시의 예언을 연구한 일부 학자들은 그가 언급한 시기가 2025년 전후일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그는 이 시기에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현대의 영적 교사인 실비아 브라도 그녀의 저서 미래에 대한 예언에서 2025년에 아시아에서 중요한 영적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한국과 일본이 세계적인 영적 교사를 배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서양 예언가들의 예언은 흥미롭게도 앞서 살펴본 한국의 고대 예언서들과 허경영 신인님의 예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모두 2025년 전후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들을 해석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예언은 본질적으로 모호하고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번역과 해석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의 다양한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2025년을 주목하고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중요한 변화의 중심지로 예견했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허경영 신인님과 같은 현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제5장 2025년 한반도 지정학적 예측과 예언의 접점. 지금까지 살펴본 예언들은 주로 영적, 초자연적 관점에서 2025년의 한반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치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2025년의 한반도 상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예측이 앞서 살펴본 예언들과 어떤 접점을 가지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2025년을 동아시아 지정학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역량은 이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2025년은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의 경제 제재와 국제적 고립이 지속된다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더 큰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이나 체제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2025년은 한국에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성숙과 함께 한국의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앞서 살펴본 허경영, 신인님과 여러 예언서들의 메시지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물론 접근 방식과 이론적 배경은 다르지만 2025년을 한반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는 시각은 공통적입니다. 제6장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2025년 한반도의 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언과 예측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예언과 예측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되 비판적 사고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예언이든 고대 예언서의 메시지든 또는 정치학자들의 분석이든 모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이들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2025년이 정말 큰 변화의 시기가 된다면 이를 대비하여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큰 변화의 시기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더 넓은 사회와의 유대와 협력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허경영 신인님이 강조하는 공동체 의식과 상호 돕는 문화는 예언의 진위와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영적, 정신적 성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허경영 신인님이 강조하는 영적 깨달음의 중요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들과 지도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론 2025년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허경영 신인님의 예언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대 예언서들과 현대 예언가들의 메시지,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2025년 한반도의 미래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예측이 현실이 될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현실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이 꿈꾸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의 비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식 변화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2025년이 정말로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해가 될지, 우리 앞에 새로운 구세주가 나타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만의 준비와 계획을 세워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미래 예언 채널은 앞으로도 흥미로운 예언과 미래 전망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2025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